안녕하십니까.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입니다. 오늘은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뉴스를 보면서 또 투자할 곳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난 주간 미국 시장인데요. 미국 시장 보시면은 이 뱅킹 쪽이죠. 뱅킹 쪽이나 금융 쪽이 좀 많이 일주일간, 주 5일간 좀 올랐던 모습이고, 뭐 빅테크도 소수 살짝 이제 오른 부분들, 크게는 안 올랐지만 조금 오른 부분, 그리고 반도체 쪽은 뭐 엔비디아나 AMD, 그다음에 마이크론 등이 좀 이제 많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또 최근 이제 끝났던 8월 이게 금요일 시장인데, 확연하게 이 빅테크 쪽은 많이 좀 살짝 좀 떨어지고, 뭐 테슬라는 좀 많이 떨어졌고, 뭐 반도체 쪽도 좀 떨어지고, 뭐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뭐 페이스북, 아마존 다 소폭 하락을 했고, 반면에 이제 금융주는 좀 올랐는데, 이때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이 미국 실업 청구권 수량이 이제 발표가 나왔죠. 목요일날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,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적용 시장에는 그게 조금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. 완화 이제 좀 청구 건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나중에 또 테이퍼링 같은 어떤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빅테크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이런 성장 주도에 관련된 sek터들은 조금 하락을 하고,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에 이런 부분에 대비해 가지고 금융주나 이런 거 조금 올랐다라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내 시장 이제 주간 상승 테마인데, 뭐 당연히 뭐 신규 상장주들은 많이 오르겠죠.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SM CNC라고 이제 그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. SM이 이제 뭐 이제 매각이 된다, 뭐 M&A가 좀 있다, 인수가 된다, 뭐 이런 이슈로 좀 크게 올라서 그 영향인 것 같고,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LED하고 메타버스가 이제 최근 지난주에 좀 이제 3일 거래량에서 좀 많이 이제 3일 등락률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, 이 마이크로 LED도 결국 이제 관련된 이 LED 부품이, 이 마이크로 LED 부품이 이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장치나 이런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, 필요한 뭐 소프트웨어 말고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필요한 부분이다고 해가지고 이제 관련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, 지난주에는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시장에서 관심이 좀 있었구나, 뭐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날 상승 업종인데요. 금요일날 상승 업종은 보시게 되면 이제 일단 우선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신규 상장과 뭐 은행주들이 좀 올랐던 부분이 있고, 그 외에는 이제 남북 경협하고 이 농업도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 쪽으로 관련된 좀 주식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북한하고 뭐 다시 경제 협력을 좀 이제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와 관련된 회사들이 좀 올랐죠. 뭐 아난티나 뭐 그런 회사들이 좀 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뭐 시장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주간 리포트인데 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, 제가 우선 한번 보시게 되면은 HCT가 이게 리포트가 나왔는데, 이게 뭐 이제 5G나 통신 쪽으로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사 장비 업체거든요. 그런 데로 좀 실적들이 좀 나온다, 이런 게 있었고, 삼양 패키징이 아셉틱이라고 이제 이게 실온에서 멸균을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요. 그래서 그게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. 그래가지고 이게 좀 실적이 잘 나와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삼양 패키징이 좀 실적이 좀 잘 나온다,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어서 리포트가 좀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삼양 패키징은 좀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꾸준히 좀 봐도 괜찮다, 뭐 급등이나 이런 건 없지만 꾸준히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관련된 회사도 한번 영상을 한번 다뤄보고 싶다,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. 그리고 여기 주간 리포트에서 뭐 또 여러 가지 것들이, 서해건설은 제가 예전에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. 좀 저도 좀 좋게 보고 있어서, 뭐 서해건설은 뭐 하반기에 건설 테마나 뭐 이 주택 공급 대선과 맞물려서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,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간 단위도 뉴스에서 뉴욕 증시가 이제 실업수당 청구가 감소되면서 뭐 테이퍼링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금융주가 좀 오르고 빅테크 기업 좀 하락을 했다, 이런 뉴스가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18세에서 이제 49세 백신 사전 예약이 좀 실시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
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 경제 활동 인구죠. 예, 많이 활동하는 인구들이니까 좀 백신이 많이 퍼져서 접촉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사람들에게 전파를 좀 막아줄 수 있는 영향이 좀 줬으면 좋겠고, 그리고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지금 더운 날씨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, 이제 김밥 업체에서 식중독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,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, 카카오뱅크가 이제 지난주에 상장을 했죠. 상장하고서 금융과 관련된 이제 상장 기업 중에 이제 시총을 1위 했다. 예, 이런 뉴스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 미국의 이제 실업 천국 거는 이제 나타내주는 지표인데, 이제 코로나가 있은 이후로 이제 5월달 넘어서죠. 예, 이게 주 단위로 계속 발표가 나오는데, 이게 거의 한 2,500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. 2,500만, 예, 2,500만까지 이게 올라갔다가, 현재는 한 뭐 290만, 예, 290만 한 예, 293만 정도죠. 예, 293만 정도로 예상 한 329만보다는 좀 지난주보다 적게 나온 거죠.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좀 적게 나와서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금리 인상이나 뭐 테이퍼링 이런 거를 우려하려는, 예, 우려할 수 있다.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금요일장에는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는데, 이제 상장 첫날 금융 대장주로 등극을 했다. 예, 그래서 이제 32조 원, 예, 시총 32조 원 됐고, 그래서 예, KB금융에서 22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코스피 11위, 예, 시총 11위고, 지금 금융권 이제 회사 중에는 전통 그런 어떻게 지금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고,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다 쓰고 대출 받고 이럴 때 쓰고 있는 메이저한 그런 1금융권이죠. 예, 뭐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, 우리 뭐 NH뱅크나 뭐 이런 데들, 예, 그런 데들을 제치고서 카카오뱅크가 더 시총이 좀 높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보면서 드는 생각은, 뭐 이런 뉴스가 또 있거든요. 금융지존에 오른 카카오뱅크, 적수는 이제 토스뿐이다.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토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뱅크와 관련돼서 그런 이 핀테크 쪽으로 이제 플랫폼 회사로 이제 전문으로 이제 하는 회사죠. 토스는 이제 금융 전문 쪽으로 하니까. 그래서 이 토스 관련된 회사들도 이제 관련주나 나중에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은, 이 토스 관련 회사들도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, 그래서 이제 토스 관련된, 예, 주식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관계 회사로 보면 이제 한국전자인증, 예, 한국전자인증 이런 게 있고, 하나투자증권, 예, KTB 투자증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뭐 토스가 나중에 상장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이슈로 좀 오를 수 있다. 예,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, 예, 주요 뉴스 중에 이제 9일부터, 예, 18세에서 49세까지 백신 예약이 있다. 기간이 지나면 예약 안 되니, 예, 뭐 신중하게 뭐 해달라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18세부터 이제 49세가 뭐 직장인도 대부분 그 나이고, 뭐 대학생이나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은 접촉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죠. 예, 그런 사람들이 주 경제 인구, 예,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이제 예약해서 맞게 되니까 조금 이 거리두기도 이제 요게 이제 백신이 뭐 이게 보통 뭐 화이자나 지금 뭐 모더나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최대 뭐 6주나 뭐 3주 뭐 2주 뭐 이 정도 기간 두고 이제 1차 2차를 맞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한 달 정도 이내, 그리고 뭐 한 달 반 정도면은 조금 이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8월 뭐 9월 달에서 한 10월 달부터는 좀 이제 확진자가 많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. 이 인구들이 10월 달 넘어서부터의 또 시기는 또 다른, 예, 형국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. 물론 이제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돌파 감염을 일으키고 있지만, 그래서 도움은 좀 될 수 있다. 예, 그리고 이 백신에 접종을 했던 사람들의 사망률이 훨씬 더 적은 그런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, 그래서 좀 확진자가 좀 감소되는 추세, 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뭐 여행주도 그렇고 뭐 코로나로 이제 피해봤던 주식들이 다시 또 어떤 도움을 받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. 다시 어떤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. 뭐 여행주며 아니면 뭐 항공주며 뭐 이런 것들이죠. 그리고 반대로 뭐 진단키트나 이런 것은 또 더 이렇게 좀 하락이나 좀 우려를 받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이건 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, 고지혈증 치료제인 이제 페노피브레이트라는 뭐 이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뭐 이
제약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? 예, 요 제약품이 있는데 이게 그 약품이라고 해야 되겠죠? 페노피브레이트라는 예. 그래서 요게 이제 코로나의 한 70% 감소의 효과를 봤다라고 하고, 물론 이제 실험 단계죠. 세포 단위니까 이제 뭐 동물 실험이나 뭐 인체 임상 실험 필요하긴 하지만, 중요한 게 이게 경구용이라는 거. 그러니까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요 약품인데, 이게 만약에 코로나 감소를 가져온다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. 이런 어떤 백신에 대한 운송이며 이런 것들이 용이치 않은 데들, 특히나 냉장 보관이나 이런 데 좀 그런 물류 시스템이나 저온 보관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국가들은 예, 경고 시스템이 훨씬 더 이제 편한 거죠.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, 이 페노피브레이트와 이제 관련된 그런 거 좀 보게 되면 대원제약이라는 게 좀 나오더라고요. 예, 대원제약이라는 게 나와서 이 이제 사업 보고서 이제 보면은 뭐 업타 바 캡슐, 이게 뭐 허가돼서 발매돼서 뭐 이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. 예, 그래서 대원제약, 예, 좀 이런 이슈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, 또 이제 우리들 페노피브레이트 정이라고, 이제 우리들 페노피브레이트 정을 이제 수입하는 회사가 있는데, 그게 팜젠사이어스예요. 그래서 팜젠사이어스도 이제 국내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, 모멘텀. 그리고 동구, 예, 페노피브레이트 정이라고 또 나와 있어서, 이게 동구 바이오제약에서 또 이게 이제 제조를 한다 그래요.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요 대원제약, 동구 바이오제약, 그 다음에 요 팜젠사이어스 뭐 이렇게 했는데, 요거 말고도 뭐 삼천단 제약도 있고 여러 뭐 명문 제약도 있더라고요. 제가 찾아보니까 뭐 다양한 업체들이 이 페노피브레이트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고, 약품을 뭐 보유하고 있는,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,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뭐 다음 주에 혹시 이슈가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, 네. 그리고 8월 15일 날 이제 이재용 이제 삼성 부사장이 가석방 되냐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석방이 결국 된다 그러면은 뭐 글로벌 기업이라 뭐 어떻게 보면 뭐 이 개인 총수 한 명이 영향을 뭐 미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, 그래도 뭐 회사에는 좀 긍정적인 도움이 있지 않을까. 그다음 국내 어떤 뭐 하이라키 조직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예, 임원이나 예, 경영진이 뭐 회사 내부에서 의사 판단을 좀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데는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. 예, 긍정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네, 크래프톤이 이제 10일 날에 유가 시장 이제 상장을 하는데, 이게 이제 24.4조거든요. 예, 그래서 이제 게임 관련된 회사로서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고, 저는 조금 그렇게 싸진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봤는데 예, 이게 24조면은 물론 잘 벌고 있지만 또 싸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, 예, 그 다음에 이 LG 생활건강이 이제 쿠팡하고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11월 뭐 전원회의에 대해서 뭐 나온다고 하는데, 아마 꾸준히 뭐 결과 발표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, 만약에 쿠팡으로부터 어떤 뭐 그런 승소를 한다 그러면은 뭐 LG 생활건강이 뭐 제재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반사 이익을 보겠죠, 법률적으로. 예, 그러니까 영업에 어떤 이런 소송 판결을 통해서 이제 수익이 좀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뭐 연말에 한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있는데, LG 생활건강이 워낙 이제 좀 시총이 높은 회사라서, 예, 그래서 그 소송의 어떤 승소의 금액이 크지 않다 그러면은 또 영향 많이 안 줄 수도 있겠죠. 예. 그리고 뭐 지난주에 이거 있었던 건데, 뭐 영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개봉 앞두고 있는 거 있거든요. 지금 모가디슈가 150만 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,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난주에 그 이제 자료하고 똑같거든요. 그래서 뭐 보셨던 분은 안 보셔도 되고, 그래서 제가 모가디슈가 지난 7월 28일 날 이제 개봉해서,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제 덱스터라고, 예, 덱스터의 주식이 7월 28일 예, 이제 요거 한 날 예,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, 그 전주에 되게 급등을 하거든요. 거의 한 뭐 13,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30% 이상 올랐던 거거든요. 한 5일 사이에. 근데 그 이유가 이 덱스터라는 회사가 이제 모가디슈라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을 예, 배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덱스터가 좀 올랐는데,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싱크홀이라는 영화가 이제 11일날 개방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예, 싱크홀이 개봉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이게
보시면 제작사는 이제 더 타워 픽처스고 이제 배급사가 쇼박스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쇼박스가 좀 어떻게 보면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, 또 11일 날 개봉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, 또 쇼박스가 이제 오리온 홀딩스라고 이것도 상장사인데 그쪽에 지분이 한 57.5% 가지고 있다.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오리온 홀딩스나 아니면 쇼박스가 이 싱크홀과 관련돼서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, 네. 그리고 싱크홀은 여기 보시죠. 배급사고 이게 제작사죠. 이렇게 해서 나온 제작사 더 타워 픽처스라고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8월 18일 날 이제 인질이라는 이제 황정민 씨 주연의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, 이 영화가 이제 베테랑하고 이제 엑시트의 제작진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요 이제 영화가 이제 흥행을 했거든요. 베테랑하고 뭐 되게 1,000만 넘지 않았나요? 그래서 엑시트도 흥행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주목을 받는 거죠. 기존에 그 똑같은 흥행을 했던 제작진들이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듯이 뭐 배급사는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고 해서 이게 NEW의 뜻이 이 뉴가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는 그 약자인가 봐요.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배급사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도 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. 이 인질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하고 좀 인기가 좋거나 이런 걸 기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